안녕하세요. 바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CRRC 캄보디아 리서치 앤 리소스 센터 일원으로 책을 하나 소개하러 왔습니다. The Warrior Heritage라는 제가 박사 논문할 때 정말 거의 유일하게 캄보디아 분이 쓴 책을 응용을 했는데 이 책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캄보디아 더욱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 모든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정말 깊은 곳에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심리 마음 상태에서 그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생각하는가,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보는가, 깊은 연구 이것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는 이 사역지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와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날씨가 더워서 제가 저희 집 옥상에 와서 녹음합니다. 여기가 바로 명월관입니다. 저희 집 명월관을 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덥죠? 포침반 지금 지나고 있는데 다들 뭐 아무도 없고 저만 혼자 집에서 이렇게 책 하나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사실 그 캄보디아 연구를 하다 보면 캄보디아인들이 쓴 책은 거의 뭐 없죠. 왜냐면 다 태워버렸으니까, 그죠? 제가 이제 다른 책에서 소개할 거지만 300권 정도 남았다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나중에 다 불사른 다음에 모아가지고 국립도서관에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300권이 남았다. 이게 생각이 말이 됩니까? 300권 남았다는 게. 근데 어쨌든 이분은 캄보디아 사람인데 캄보디아 분이었는데 75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캄보디아에서 쭉 있다가 아시아 메디컬 클리닉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클랜드라는 도시의 그러니까 심리학으로 교육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캄보디아 마음인들의 중심에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Warrior Heritage. Warrior Heritage는 게 뭐예요? 자기네들은 스스로 용감, 뭐죠? Warrior가 용사, 용사의 유산이다. 사실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면서 캄보디아 사람을 용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가난한 나라, 뭐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스스로 자기네들이 용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읽고 정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로열 국립대학 로열 유니버시티 푸놈펜 거기서 철학을 가르치는데 형이상학을 가르치는데 나는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제가 캄보디아 형이상학에서 강의를 쭉 하고 있잖아요. 어저께 내가 8번인가 했는데 나사인 자기 자신은 어떻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냐. 그랬을 때 그냥 아무 서슴없이 We are warriors. 우리는 용사입니다. 내가 정말 이분이 맞는구나. 캄보디아 사람들의 중심에는 우리는 용사다 라는 것이 배경에 쫙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요 91년도에 나왔습니다. 91년도.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그 후로는 뭐 거의 그냥 뭐 외국 분들이 뭐 와서 연구한 거 이렇게 쓰고 물론 데이비드 챈들러, 비커리 이런 분들은 계속 썼지만 캄보디아 사람이 쓴 거는 정말 전무후무한데 그래도 이분이 자기네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것 그리고 더욱이 문화적인 유산은 무엇인가. 그래서 사실 이 파트 1에는 문화적인 유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사회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으며 41페이지는 종교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자니까 이 트라우마에 대한 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파트 3, 세 번째 파트에는 individual Cambodian.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인적인 캄보디아 개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들은 gentle land of smiling people, 참 평화를 사랑하는,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웃음을 잃지 않는 민족이다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개인적인 캄보디아 사람들의 개인적인 마음 상태는 어떤가 하면서 소개하는 자기네들의 그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용감한 콩 아저씨, 그거 들어보셨어요? The Courageous Kong이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하면 이것이 캄보디아 사람들의 자아의식, 자아관이로구나. 그리고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감한 콩 아저씨, The Courageous Kong이라는 스토리로 어떻게 여러분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더욱이 캄보디아 시골이나 캄보디아 언어를 이제 잘하면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용감한 콩 아저씨 아니면 용감한 콩에 대해서 아느냐. 근데 계속 내려오는 뭐 콩치 팥쥐 같이 내려오는 캄보디아 이야기인데, 이 생글림 비트라는 그 저자가 캄보디아 밑에는 이러한 스토리가 깔려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동네에 이 악어가 자꾸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물고 이 악어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너무 겁이 많은 콩 아저씨지만 그 콩 아저씨한테 가져가서, 콩 아저씨, 이거 악어 좀 어떻게 해보세요. 자기가 체면이니까, 우리 여기는 체면 문화잖아요. 그 동네에서 자기가 제일 어른이고 해서 체면 때문에 그 악어가 나오는 그 웅덩이에 가서 딱 있다가 내가 이래나 저래나 죽을 건데 죽어버리자.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그 우물에 그냥 펑 뛰어 들어갔는데, 바로 밑에 악어가 있다가 팍 들어오는데 이 광화씨가 자기 옆구리를 확 간지럽게 해가지고 너무 간지러워서 놀라서 점프했다가 그 나무 가지에 딱 목이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얘기죠, 얘기. 실화 얘기가 아니란 거, 얘기 만들어내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동네에서 막 이제 우상처럼 막, 당신 악어를 잡는 콩 아저씨, 용감한 콩 아저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왕이 말이죠. 지금 저쪽 우리 다른 왕국이 자기네를 침범해 오고 있는데, 겁이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악어를 맨손으로 때려잡는 이 콩 아저씨를 우리 장군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탁 태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코끼리 타고 전쟁했잖아요. 그래서 콩 아저씨가 코끼리 앞에 탁 타고, 또 왜 뒤에는 아내를 태우는지 모르지만 아내를 또 전쟁에 들고 나왔대요. 그래서 아내를 뒤에 태우고 실례합니다. 아내를 태우고 이제 탁 갔는데, 이제 막 적군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찔해가지고 이 콩 아저씨가 그냥 오줌을 쫙 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줌을 그냥 쫙 싸버리니까 이 코끼리가 이 오줌이 이렇게 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뜨끈한 게 좀 깜짝 놀라서 그냥 적군을 향해서 막 돌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군들이 막 코끼리를 타고 어떤 아저씨가 막 소리 지르고 오니까 놀라가지고 다 혼비백산해서, 그래서 장군이 되고 승리를 했다, 전쟁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트라는 교수가 이 책에다가 그 얘기를 쓰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캄보디아의 심리 속에, 밑에 속에 자아상으로 그려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지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속성. 비행기가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상이라. 외국 사람들, 서구 중심적인 철학과 심리학을 가진 백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용기라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이런 사람들, 이건 뭐 완전히 뒷짐에 무슨 뭐 쥐 잡는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캄보디아 사람들의 어떤 그 용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여기다 그렇게 썼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서구적 심리론이 통하지 않는다. 왜? 우리 내적 세계는 너무나 서구와 다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계속해서 나아가는 게 많은 이 용사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책은 복잡한 책이지만 그냥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응용할 수 있는 컨텍스트로 얘기하자면 만약 그들 마음속에 용사라고 자기들을 생각한다면 그럼 은근히 뭐를 기다리겠어요? 장군을 기다린다면 장군. 거기 나옵니다. Personal Security라는 섹션에 나오는데 속담과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 자기 자신들이 정말 안정을 찾고 싶어 하는데 용사들이 안정을 어떻게 찾죠? 정말 용맹스러운 장군 밑에서 일하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캄보디아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사역을 했을 때 그들은 은근히 우리로 하여금 장군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물론 갑과 을의 관계라고 제가 박사 논문 때 풀었지만 그 갑과 을이라는 관계가 사장과 부하가 아니라 무슨 CEO와 목사와 교인 이게 아니라 은근히 스스로 내가 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나의 리더는 장군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분한테 연락해서 물어보면 이분이 전혀 그런 거 아니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앨리스 읽으면서 깨달았던 건 그렇구나.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시큐리티, 안정, 뭔가를 자기 스스로 찾기를 원하는 사람, 더욱이 캄보디아에서 경제적으로 더욱이 제가 2001년도부터 왔으니까 그때는 일단 외국인이면 그냥 스폰서가 되는 거고 외국인이면 다 하는 거고 외국인이면 밥 먹을 때 다 밥 먹어야 밥값 내야 되는 거고 이제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2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어떤 용사로서 그리고 그거 자체를 나쁘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게 나빠요. 그 안에 스스로 자기들 용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를 이것을 어떻게 선교 전략과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해야 되는가 이런 지혜가 필요한 듯 합니다. 두서없이 그러나 책 한 권 속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요약해 봤습니다. 주님, 우리 정말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주님,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와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모습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봬요.